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지나가던 행인이 잘못 맞았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은 탈북 작가 장진성 씨를 둘러싼 보도 논란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4년 전에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쏜 총에 행인이 잘못 맞아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당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당시는 2020년 2월 6일경이었고요.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평택의 한 도로에서 어떤 개가 다른 개를 물어서 죽이고 사람도 공격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던 사안이고요. 예. 처음에는 테이저건을 쐈으나 이제 테이저건이 이제 방전되는 바람에 이제 도망갔던 사안이었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속 포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경찰이 이제 권총, 실탄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실탄이 빗나가고 바닥으로 튕기면서 이게 이제 반동으로 다시 위로 튕겨져 나갔을 때 지나가던 행인의 이 턱 부위를 이제 가격을 해서 큰 상처가 났던 사건이고요. 예. 이 지나가던 행인은 이제 미국인으로 알려지고 있고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요. 이번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테이저건을 쏘다가 테이저건이 방전이 됐기 때문에 실탄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군요. 예. 원칙적으로는 실탄 사격 같은 경우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필 테이저건을 제대로 이제 방전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탄까지 발사하게 된 사안입니다. 예. 이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법원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료비와 위자료로 2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이 사건 소송의 종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네.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행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해서 이제 배상 책임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중과실로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가 이 피해자인 국민을 위해서 이제 배상 책임을 하는 건데 이 사건은 경찰관이 직무집행하는 이렇게 이제 개를 잡아야 되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직무상의 어떤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위자료와 치료비 합산해서 2억 900만 원이 나온 것이고요. 일단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주의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테이저건을 제대로 충전하는 것도 경찰관의 의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탄을 발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탄을 했고 특히 이런 실탄을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협조를 해서 현장 통제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행 통제를 했고 부주의점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현장 통제도 원활하게 이뤄졌고 그리고 사실 탄약이 바닥에 튀어서 이걸 어떻게 예측하겠냐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일단 순찰자를 이용해서 주변 통제를 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튕길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이제 항변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생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것이고요. 이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행인이 지나갈 수 있었던 장소이다. 이런 점인데 특히 아까 지나가다가 피해를 입은 분 같은 경우는 이 도로를 통해서 나왔는데 차량 때문에 일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까지 염두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실탄을 발사할 때는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특히 현장에는 다른 예를 들면 소방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총을 쏜 경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법원에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글쎄요, 약간 좀 판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범죄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어떤 부분에 부주의해서 범죄에 이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민사 판결보다는 꼼꼼하게 어떤
책임의 성립 여부를 따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 법원에서는 좀 부족하다, 증거도 부족하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약간 민사 사건과 혼동될 수 있지만 이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당시 인력과 장비 등에 비추어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차량에 가려져 있는 사람까지 못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가로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배상 책임은 변론으로 한다. 그러니까 민사 책임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까지 형사 사건에선 막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민사 판결은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을 지도 감독할 총체적인 관리 책임자인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건데 책임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가 국민이니까 이 국민에 대한 배상 책임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인정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탈북 작가 장진성 씨와 관련된 보도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오보 대법원 판결이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MBC의 오보가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일단 장진성이라는 인물은 탈북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논란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안에 이제 그 출처는 거슬러 올라가서 한 탈북 여성의 어떤 진술과 주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MBC의 한 방송국을 찾아서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뭐 여러 가지 협박도 당했고 4차례 정도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이 방송이 이제 그대로 나간 것인데 MBC 측에서는 필요한 어떤 검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실제로 수사를 했더니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 성폭법이나 강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났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민사적으로 MBC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1, 2, 3심에 걸쳐서 이제 오랜 기간 재판을 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MBC는 장진성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위자료로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MBC가 적극적으로 반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그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좀 활동을 했던 이 북한 출신의 반북 작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관련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좀 주목을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성폭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명예에 굉장히 실추되고 사회적인 활동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장 씨도 입장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폭행범으로 난이 찍혀서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크다라고 이제 징계를 요구하고요. 방송사의 책임을 이제 사과 이런 것들을 요구해왔는데 일단은 방송사 측에서는 민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사과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MBC 제3노조에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보도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뜻도 없다. 이런 입장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일단 이 문제 제기의 공익성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투 사건의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제 세상에 어떤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만 진실한 사실을 말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이 좀 부족했다. 그로 인해서 장진성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명예훼손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궁극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경찰이 있던 사건이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사를 통해서 어떤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니까 아까도 보신 것처럼 경찰관들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누군가가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듯이 기자가 조금 부실하게 취재를 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회사 측에서 적당하게 명예훼손에 상응하는 어떤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유감이나 반성을 한다는 표시 또는 이것이 이제 반론 보도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조치들은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민사적인 부분, 형사적인 부분은 다 끝난 것으로 보여서 이제 이행의 문제만 남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방심이나 언론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반론 보도,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들은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거를 피해자가 청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바로 어제 발생한 사건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두른 60대 남성이 도주를 했다가 12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발단은 이웃 간 소음 문제였던 거죠? 네, 뭐 층간소음 문제도 굉장히 시끄럽고 많은 네.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평소에 이제 분쟁이 있었던 60대 남성이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갔다가 이제 지금 체포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결국은 그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오토바이가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이걸로 다투다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층간소음이나 이런 소음 문제는 오랫동안 분쟁이 누적되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우발적으로 욱해서 저지른 일인지 평소에 안갚음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는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예, 예. 어찌됐든 분쟁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재질이 좋지 않고 특히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망갔던 도망갔죠. 사건이기 예. 때문에 좀 더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물론 이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도주를 했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이제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구속 사유에 있어서 이제 도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미 도주한 경력이 있고 워낙 살인죄라는 것은 양형과 실무 양형이 높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이제 당연히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예.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살인죄의 양형 요소 중에 계획적 범죄냐 우발적 범죄이냐, 범행 동기가 일반 동기이냐 비난 동기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범행 동기를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특히 평소에 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만 따라 오토바이 소리 시끄러운 언쟁으로 이렇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것인지는 조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피의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당일 말다툼으로 인해서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피해 여성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끝내 숨진 상황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 한 10년에서 16년을 기본 양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피해 회복인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유가족들에게 이제 합의를 받느냐 피해를 구제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서 중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 이 부분을 가르는 판단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보통 계획적 범죄는 양형 기준에서 가중 요소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처해주기보다 가중하는 요소로 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계획을 모의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준비했는지 여부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흉기를 예. 소지하고 있었는가, 평소에 어떤 협박이라든가 보복적인 어떤 행동을 암시를 해왔는가, 휴대전화나 본인의 컴퓨터에 이 피해자에 대한 안갚음이나 보복심을 드러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